한반도를 횡단하는 종단은 철도로 해야 이런 시베리아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 연결이 돼서 이제 유럽까지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미싱 링크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에서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길이 열리고 교역이 증대되고 새로운 투자 일자리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결국은 북한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중국 사람들이 이제 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중국의 부상을 한번 소개를 할 겁니다. 중국 경제가 놀랍게 이제 발전한 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그 광군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로 보면은 1949년에 5억 4천만 명인데 2015년 말은 13억 7,400만, 한 2.5배. 그 다음에 GDP는 52년 대비 996배. 1인당 GDP는 52년 대비 446배. 무역량은 3,500배. 외환 보유고는 2만 4,000배. 뭐 이런 숫자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좀 실감이 안 나죠. 그리고 지금 이제 2010년에 중국이 GDP로 세계 2위가 됐어요. 2010년에. 일본이 1962년부터 48년간 세계 넘버 2였습니다. GDP가. 근데 일본을 이제 2010년에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015년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2위인데, 그럼 언제 1위가 되느냐? 뭐 보수적인 전망을 봐도 2028년이면 미국을 추월한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블룸버그에서는 2026년에 미국을 추월할 거라고 보도가 됐어요. 근데 구매력 평가 지수로는 이미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2016년에 구매력 PPP, Purchasing Power Parity로 하면은. 그리고 지금 2010년에 일본을 중국이 앞질렀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GDP는 4조 얼마예요. 근데 중국은 11조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5년 사이에 일본은 이제 환율 요인이 크긴 하지만 중국의 반토막도 안 됩니다. 이렇게 중국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이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15년의 경우는 6.9% 성장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뭐 경착륙한다. 뭐 중국 경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6.5%에서 7% 성장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근데 3, 4분기를 보니까 6.7% 성장을 한 걸로 봐서 무난하게 그 성장률을 달성할 걸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6.5%가 예전에 중국이 10% 가까이 성장하는 것에 비하면 많이 둔화가 됐지만 6.5%가 성장을 하면 10년이면 더블이 됩니다. 6.5%라는 숫자가 대단히 좋은 숫자입니다. 우리 뭐 경제도 지금 어려운 2% 조금 넘는 성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중국은 앞으로도 뭐 6%에서 7% 사이 정도의 성장을 한동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꼭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리더십이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잘 다루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중국의 리더십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년에 이제 당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2022년 가을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5년 전인 내년 가을 당대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중국 지도자들은 5년 전에 차기 지도자를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5년 동안 착착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시진핑만 해도 2007년 가을에 이제 차기 최고 지도자로 결정이 돼가지고 2012년 가을에 이제 당 총서기가 됐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이제 국가부주석, 이제 그 다음에 군사의 부주석, 또 이런 식으로 정치부 상무위원 이렇게 경력을 쌓고 준비된 지도자로서 2012년 가을에 당 총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런 면에서 예측이 좀 가능한 나라다. 물론 지금 시진핑과 또 다른 이제 정치 세력 간의 물밑으로는 권력투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좀 보셨겠지만 이제 실상팔하 해가지고 67세까지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수가 있고 정치국원이 될 수 있고 68세가 넘으면 안 된다는 게 불문율처럼 그동안 시행이 되었는데 그거를 좀 완화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시진핑이 2022년에 당 총석이나 또는 군사의 주석을 계속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번 이제 육중전회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끝났는데 핵심이라는 다시 용어를 썼다. 그러니까 모택동, 등소평, 강택민이 쓰던 핵심이라는 용어를 다시 쓰면서 시진핑이 권력을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지도체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그게 마무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무튼 시진핑은 굉장히 그 권력을 집중을 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2022년이면 이제 시진핑이 2012년부터 했기 때문에 10년이면 원래 물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국가주석은 두 번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당 총석이나 군사의 주석은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의 주석이나 당 총석이나 하면서 사실상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굳이 이렇게 중국의 리더십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국 지도자들은 대개 지방에서 지방의 총석이 또는 성장으로 경력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광동성이 이제 중국에서 제일 잘 사는 성인데 그 서기로 있는 후춘화라는 사람은 64년생인데 하북성 성장도 하고 내몽골에서 서기를 하고 또 지금은 이제 광동성에서 이제 당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검증되고 실무를 다 맡아서 훈련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뭐 지도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도 이제 차기 지도부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후춘화랑 이제 광동성 서기, 그 다음에 그 중경시의 당석이라고 있는 순정차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앞에 나가 있죠. 근데 뭐 권력이라는 뭐 나름대로 이제 권력 투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1대1로라는 이제 국가 대전략을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1대1로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One Belt, One Road. 그러니까 1대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1로는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다. 그래서 건설 규모가 175조 원의 아주 큰 규모예요. 그 다음에 신실크로드